그렇다면 처음부터 긴장해서 공기 안 써야지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떨고 있는 거고, 소리 안 나도 괜찮아. 난 지금 이 목소리가 맞고 이 방법이 맞으니까 익숙해지면 소리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계속 익히고 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봤는데요. 제가 3주 전에, 무려 3주 전에 이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안 만든 그 영상을 오늘 찍어볼까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톤을 낮추면 볼륨이 작아져요. 뭐라고? 안 들려! 이런 피드백에 크게 말하려다 보면 결국 다시 떨리는, 낮은 톤에서 크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힘을 주면 갑자기 말도 막히고 목소리도 떨려요. 아마 호흡 때문인 것 같은데, 취준생인데 발표나 면접 때 어떤 크기로 어느 정도의 빠르기가 적당한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낮은 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낮은 음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먼저 제가 이 호흡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호흡을 보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량이 들어가면 일정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톤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 안에 있는 그 톤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은 음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숨을 많이 들이마셔서 호흡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가 약간 톤이 떠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후 호흡을 뱉어서 호흡을 뱉으면 뱉을수록 내 안에 호흡이 없는 상태, 이럴 때 약간 진중한 목소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분, 면접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면접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보다는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진중해 보이고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먹어서 들린 상태보다는 호흡을 뱉어서 차분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음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낮은 소리로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분께 낮은 음 사용하세요. 낮은 음 하품, 낮은 음 하품. 공식처럼 항상 말씀드리는 이 낮은 음 하품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낮은 음 하품에서 낮은 음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하품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이제 만나는 학생들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하품을 발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좋은 목소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목소리 만들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좋게 보이려고인데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보여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떨리는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낮은 음 하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낮은 음을 사용했을 때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대가 변화를 하죠. 먼저 내가 높은 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성대는 어떻게 변할까요? 성대는 가늘어지고 얇아지면서 우리가 바이올린 줄을 감았을 때 팽팽해지듯이 성대도 팽팽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당겨진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리를 낮춰볼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대는 팽팽한 상태를 점점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이완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이완 상태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벌어진 공간은 뭘 의미할까요? 네, 공기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대가 울리는 방법입니다. 성대는 어떻게 해야 울릴까요? 공기가 통과해야 울리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성대에 힘을 줘서 성대의 길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을 못 시키고 계속 떨리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낮은 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를 벌렸는데 어때요?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으로 공기를 요만큼만 쓰시면서 발성을 하시다가 성대를 이렇게 벌려버리니까 어때요? 요만큼 통과하고 있으니까 성대가 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공기는 똑같이 사용하면서 성대를 이완해서 낮은 음을 쓰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낮은 음에서 성대가 이완되는 건 매우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하시면 되는데 바로 공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 공기가 부족해서 내가 소리가 안 들렸구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가 떨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성대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낮은 음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공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했더니 정말로 좋아졌어요 라는 댓글 진짜 많거든요. 제 영상만 보고 따라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하기에 딱 적당한 목소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아 소리를 반복해서 5번 낼 건데 귀를 여세요. 귀를 크게 여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안 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50%. 자, 5번 할 건데 낮은 음 하품 제가 공식이라 그랬죠? 이 소리를 낼 거예요.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 나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 이 목소리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좋아요. 이렇게 5번을 했어요. 이걸 뭘 한 거냐면 성대를 완전히 이완시키는 연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요 라고 하실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길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먼저 공기를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대를 울리면서 말을 하겠죠. 소처럼 소리를 어디까지 보내주시냐면 코까지 끝까지 당겨주세요. 호흡을. 자, 해볼게요. 낮은 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하시면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끌어올려 볼게요. 5번. 시작.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내가 이 2가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입을 벌려도 내가 끌어올렸던 소리가 아까 전에 하품 소리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 가볼게요. 5번 갈게요. 연결. 아셨죠? 앞으로 끌어올리고 입 벌린 순간 공기압이 떨어져요. 근데 입을 벌린 상태로 공기가 또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서는 공기를 계속 끌어올려서 보내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등에도 어느 정도 근육이 있으셔야 되고요. 배 앞쪽에서도 밀어줄 수 있는 근육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위한 중심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다고요? 끊긴다고요.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고개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자세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5번 가볼게요. 시작.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더 커져야 돼요. 자, 내가 마지막까지 소리를 완전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면 지금 제 목소리 어때요? 조금 뭔가 빵 뚫린 것 같은 소리가 나오죠? 성대를 울리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목소리가 울리기 좋은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다른 발성법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연습하고 나서 말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까 그 방법대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상상한 그대로 아까 울렸던 그 소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저 면접에서 자주 사용하는 멘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저는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이전에 맡았던 프로젝트에서는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긴장해서 공기 안 써야지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떨고 있는 거고, 소리 안 나도 괜찮아. 난 지금 이 목소리가 맞고 이 방법이 맞으니까 익숙해지면 소리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계속 익히고 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가 야, 소리 안 들리는데? 야,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냥 원래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안녕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소리가 안 들린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뭘 못하고 계시냐? 공기를 보내주는 걸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완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긴장까지 다 있는 소리. 이완했다는 게 이제 안 들린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기만 보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목소리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댓글 남겨주셨던 내용 중에서 낮은 음에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답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URL 창에 일어서라.com을 검색해보세요. 오늘도 상담을 마쳐보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